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디파이 업계 소식을 제가 또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컴파운드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탈피해서 거버넌스를 도입한다고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업계 내에서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컴파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디바이 펄스에 따르면 컴파운드는 예치된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현재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예치된 자산 가치가 약 한화로 1,800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컴파운드의 이제 특징들을 짚어보면서 과연 기존의 다른 담보대출 플랫폼들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컴파운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단기금융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머니마켓인데, 보통 이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캐피털 마켓이라고 채권을 거래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자금들이 오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거래 호흡이 길고 오래 걸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머니마켓의 경우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빠르게 거래가 오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컴파운드가 만들려는 머니마켓은 유동성 풀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아래를 보시면 머니마켓에 본인의 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머니마켓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어떤 예치 보상이라든지 대출 어떤 능력을 점점 더 끌어올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전통금융시장에서도 기관이나 은행 그리고 개인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캐피털 마켓에 가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단기금융시장, 이 머니마켓을 찾는데요.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돈을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 머니마켓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일주일, 한 달과 같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맡기고 또 보상을 얻어갈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돈을 빌리고 또 수수료를 내는 그런 시장이 바로 컴파운드가 꿈꾸는 블록체인상의 머니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자금이 오가고 한다는 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만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컴파운드의 경우는 예치금이 많아질 시 대출해 줄 수 있는 머니마켓, 한마디로 유동성 풀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 내의 알고리즘이, 조금은 중앙화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자율이라든지 보상률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다른 모든 것이 타중화된 디파이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조금 다른 점은, 예치를 할 경우 예치한 토큰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C 토큰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컴파운드 플랫폼 내에 예치를 할 시 그대로 다이를 받는 것이 아니고 C 다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C 다이는 작동 방식은 사실은 일반 디파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다이를 받지 않아도 C 토큰 자체의 가치가 연 보상률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1년 뒤에 원하는 보상률만큼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다시 컴파운드 시스템 내에서 그냥 원래 다이로 교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C 토큰의 가치를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또 일반 디파이랑 다른 점은 초기에 중앙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업계 점유율 1위 메이커다오와 다른 점은, 메이커다오는 초기부터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는 초기에 좀 더 빠른 시스템 성장과 유저 확보를 위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택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넘어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에서 지원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총 7종이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USDC를 비롯해서 뭐 어거 토큰이라든지 BAT, 제로엑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컴파운드에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와 USDC로 금융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경우 보상률도 그만큼 크고 또 대출을 했을 경우 그만큼 대출 수수료도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 컴파운드가 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또 그 거버넌스는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서 어떤 국정 운영이나 나라의 행정을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정부나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어떤 이해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해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의사를 공유하고 투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보통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이 거버넌스가 사실은 학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갈리기도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와 가장 이제 유사한 정의를 제가 조금 골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블록체인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정의되고 쓰이고 있는지를 조금 이 네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죠. 오픈소스로 이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시스템 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나 토큰 보유자 등이 시스템에 모여들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토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해시파워라는 채굴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의견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어떤 지분 권한, 어떤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집단들이 한데 뭉쳐서 이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같은 프로토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은 안 되지만 개별적인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개별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인데요. 블록체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에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록체인 이 프로토콜 전체에서 어떤 코드상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 행위자들이 투표나 어떤 의사 교환을 통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최적화를 계속해서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핵심 목표인데요.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의견 공유 과정 자체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검열 저항성을 띠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요. 보통 BIP랑 EIP가 유명합니다.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쓰는 거죠.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해서 비트코인 개선안, 이더리움 개선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 네트워크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또 개선안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다음 블록체인 블록 업데이트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점점 더 블록체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거버넌스 프로 같은 경우는 디파이 이제 메이커다오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어떤 투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기존의 뭐 BIP라든지 EIP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어떤 특정 서비스는 플랫폼들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다
토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단일 개체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이것에 기여를 하고 또 의견을 제출하고 또 서로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탈중화된 어떤 플랫폼,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결국 컴파운드의 거버넌스가 뭔지 아는 시간입니다. 컴파운드는 이제 초기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택했지만 백서상에 우리는 거버넌스에 이렇게 구축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토큰 시장, 그러니까 머니마켓 시장을 개설하거나 각 마켓의 이자율을 바꾸거나 오라클을 변경하거나 보유고에서 인출을 하거나 또 심지어 새로운 관리자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것까지 컴파운드는 대부분의 컴파운드 시스템 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버넌스에 이양하는, 넘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이행이 하나씩 돼야 탈중화된 자율조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컴파운드가 거둘 수 있는 이점은 대표적으로 디파이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컴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사람들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사용자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파운드에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버넌스 토큰이 출시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만약에 중요한 업데이트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컴파운드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제가 그 외에 이 디파이를 사용하면서 좀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조사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웹사이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공부하고 또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디파이 프라임이나 디파이 펄스, 론스캔 등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또 교육 자료 같은 것들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4가지를 꼽아 보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디파이프라임.com입니다. 디파이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정리를 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각 서비스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치나 대차, 유동성 풀 기준으로 디파이 플랫폼들의 어떤 보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본인의 지갑을 연동시킨다면은 디파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관리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아쉽기 때문에 직접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프라임.com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제가 좀 내려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을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가 이동되면 또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알기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디파이 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크롤 또 내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내가 얼만큼 월별로 또 분기별로 또 1년별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를 예치했을 때 얼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각 플랫폼별로 순위를 나눠서 또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역시 대출했을 때 얼만큼 수수료를 내는지도 볼 수 있죠. 여기 42%는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버그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8에서 15%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풀인데요.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보상률을 확인하셔서 좀 디파이를 사용하실 때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연동해 놨는데 이 컴파운드나 DYDX 메이커다오 플랫폼에 10다이씩 제가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치 서비스가 아니고 다른 서비스를 알고 싶다. 그럼 오퍼튜니티를 통해서 역시 스크롤을 조금 올려보면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WBTC라든지 카이브 네트워크 토큰도 있고 마나, 링크, BAT,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REP, 어거 토큰도 있습니다. 이런 토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파이 펄스인데요. 제가 하도 많이 이 방송에서도 사용하는 웹사이트고 또 자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치 대차 서비스들의 순위 그리고 점유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파이 서비스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프라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고요. 역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쭉 보여주고 각 서비스들의 점유율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랭킹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펄스의 Earn Income 버튼을 누르시면은 본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예치했을 때 얼만큼 매월 또 연별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약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리스트인데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파이 프라임에도 있었는데 디파이 프라임과 디파이 펄스는 서로 안 겹치는 프로젝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로 양쪽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론스캔 역시 제가 굉장히 자주 방송에서도 참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예치했을 때 수익률이 얼만큼 되는지 또 대출했을 때 이자를 얼만큼 내야 되는지 굉장히 코인별로 나눠가지고 쉽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출 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각 암호화폐별로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파이 익스플로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서 다이스태츠랑 메이커버런스.com 같은 좀 추가로 다른 서비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보대출 계약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담보대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디파이 익스플로어에서 조금 여기 오류가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만약에 2월 25일에 담보를 이만큼 맡기고 다이를 5천 다이를 정도 빼냈을 때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꼭 한번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다음에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이스태츠.com인데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다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버런.com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시스템 내에서 MKR이 얼만큼 소각이 되는지 또 각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컴파운드와 거버넌스 그리고 디파이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커다오의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